네, 그러면 전기장 세 번째 시간 정의 연결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이게 중학교 때 여러분들 해서 쉽다 그러는데, 막상 또 어려워하시네, 많이. 네, 전류라는 거, 우리 전기의 흐름이에요. 전하의 흐름이다, 전하의 흐름. 근데 전하의 흐름인데, 얘는 그냥 전하의 흐름이 아니라, 단위 시간당 얼마나 흘렀냐를 보통 이야기해요. 그래서 단위 시간에 어떤 이 단면을 얼마나 뭐 하느냐, 전화량이 지나가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전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단위 시간 동안에 얼마나 전화량이 지나갔냐, 전하가 얼마나 변했냐 이런 형태로 만듭니다. T분의 Q로. 얘는 전화량이에요. 전화량 Q는. 그래서 전하의 흐름이고 근데 얘는 전류는요. 옛날 과학자들이 잘못한 건데 플러스가 무조건 다 좋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플러스가 흐르는 게 다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플러스가 흐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실제로는 마이너스인 전자들이 움직였던 거야.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과학자들은 그러면 플러스는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전류의 흐름과 전자의 이동 방향이 서로 뭐냐? 반대입니다. 반대. 그리고 이 전류의 단위를 뭐라고 이야기하기로 했냐? 얘 단위를 1암페어라고 쓰자. 암페어라는 그 물리학자를 따서 이 사람이 물리학자의 A를 따서 암페어라고 쓰기로 했고요. 1초 동안에 6.25 곱하기 10의 18승에 이 1암페어는 어느 정도 세기냐면 얘의 전자가 지날 때의 전류의 세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얘 1암페어가 흐르고 있어. 그럼 많이 안 흐르는 것 같아? 너네가 여러분들이 핸드폰 충전기를 보면 보통 한 2A, 높은 건 2A 정도 흐르고요. 진짜 높은 거는 3A까지 전류가 흐르거든요. 그러면 그 전류가 얼마나 흐르는 거냐? 그 1A가 1초 동안에 이만큼의 전자, 6.25 곱하기 10의 18승만큼의 전자가 너의 핸드폰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야. 콘센트에서. 3A면 이거의 3배. 거의 18 곱하기 10의 18승 정도 되는 거지. 이 정도의 전자가 1초에 핸드폰 안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전압이라는 걸 배우게 되는데 전압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보는 보통 건전지나 아니면 여러분 콘센트에서 보는 일명 220V 이 볼트예요. 볼트가 전압이에요. 근데 이 전압은 원래는 정확한 단어는 전이차입니다. 전이차. 전이차라는 게 전압이고요. 그러면 이 전이차는 무슨 얘기냐라는 건데 이제 볼 거예요. 일단은 전이차를 이해하려면 중력에 의한 에너지부터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중력장애는 M인 물체가 이것도 한번 1회부터 했던 건데 한번 보자. 질량 M인 물체가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H만큼 이동시킬 거예요. 얘가 여기 있는 물체를 우리가 이렇게 이동시킬 거라고 H만큼. 그때 힘의 크기는 얼마냐? 힘의 크기는 중력이니까 mg예요. 중력이 작용할 거라고. 그때 중력이 한 일을 따져보자. 중력이 한 일은 얼마냐? 중력이 한 일은 봐봐요. 이거 일가 에너지에서 본 거죠? 힘의 방향과 서로 뭐예요? 반대 방향이니까 뭐야? 중력 곱하기 높이 곱하기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지. 근데 이렇게 우리가 중력이 2를 했을 때 뭐가 생기느냐? 얘가 가지고 있는 뭐가 생겨? 이런 형태의 포텐셜 에너지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포텐셜 에너지 mgH만큼 생긴 겁니다. 그래서 물체에 해준 뭐만큼? 1만큼 우리가 1하는 만큼 요 에너지가 생긴다라고 해서 우리 일가 에너지에서 이걸 배운 거잖아.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생긴다. 배운 거잖아. 그러면 전기장도 보자라는 거야. 그런 형태로. 전기장도 전기력이 작용한다라는 거죠. 이런 형태의 전기장, 균일한 전기장이 있다라고 칩시다. 이렇게 도체판이 만들고 이런 도체판이 만들고 그럼 전기장 플러스에 닿아서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는 전기장이 생기거든요. 이럴 때. 그럴 때 이때 전기장이 받는 2를 구해보자. 그러면 전기장과 2를 생각해야 돼. 전기장과 2를 볼 건데 2는 F 곱하기 S란 말이야. 그럼 전기장과 힘의 관계를 따져야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앞에 강의에 있어요. 전기장의 정의가 단위 양전하가 받는 힘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때 힘은요 뭐라고 쓸 수 있어? QE. 얼마만큼의 전하량을 놨을 때 이 전기장에 힘이 걸리냐? 두 개 곱만큼 전기장에 힘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힘의 크기는 QE입니다. 내가 놓은 전하량 곱하기 원래 만들어져 있던 전기장, 전기가 작용하는 장. 그러면 그때 한 일은 얼마냐면 얘도 여기 있는 걸 우리가 이 D만큼 끌어올릴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한 일은 얼마냐? 잘 봐요. 얘가 이렇게 화살표 간다라는 건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라는 얘기야. 그럼 당연히 전기력도 어디로 바뀌어서 플러스 Q니까 아래로 받을 거라고. 근데 우리가 어디로 올려? 이렇게 뒤로 올린다고요. 그럼 이때 한 일도 뭐예요? 힘 곱하기 뭐예요? D인데 얘도 마이너스입니다. 반대 방향입니다. 근데 얘를 똑같이 우리가 아까 마이너스 mgh 있을 때 포텐셜 에너지 mgh만큼 가진다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보자라는 거지. 한 일이 마이너스 QED일 때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라고 이야기할 건데 얘를 뭐라고 두면 되겠다? QED라고 두면 되겠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얘가 중력에서의 포텐셜 에너지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정도 물체를 여기다 올려두면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진다라는 이야기인데 얘도 똑같다라는 거야. 우리가 양전을 여기다 갖다 두면 얘가 이렇게 운동할 정도의 뭐를 가지고 있다?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에너지가 뭐다? QED라는 겁니다. 에너지가 뭐다? QED만큼을 가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는데 얘가 선생님이 아마 교과서를 많이 여러 개 편집하다 보니까 여러분 좀 많이 고민하게 되시는 것 같은데 이 W와 에너지는요 서로 같은 관계예요. 그래서 언제는 W 쓰기도 하고요. 언제는 이렇게 포텐셜 에너지를 U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다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글을 더 잘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정리 좀 해줄까요? 여러분들 아마 답지만 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요거가 이렇게 mg가 작용하고 이렇게 h가 올라가고 그랬을 때 mgh만큼 생긴다라는 거죠. 포텐셜 에너지가. 얘도 그러면 전기장이 있을 때는 이런 형태의 FQE만큼. 왜냐하면 전기장이 이렇다는 건 얘가 플러스 전하 쪽 아이고 얘가 마이너스 전하 쪽이라는 형태니까 전기력성만 보고도 알 수 있잖아. 근데 우리가 D만큼 올렸을 때 이만큼의 1, 이 정도의 에너지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전하 Q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해준 1만큼 전기력에 의한 뭐가 생긴다? 포텐셜 에너지, 위치에 의한 에너지가 생긴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그러면 봐봐, 전압을 하다 말고 에너지를 구했어. 왜 그러느냐? 전압이 뭐라고? 전이 차라고요. 전압의 원래 명칭은 전이차가 더 정확한 말이야. 그런데 그러면 그 전이를 알아야 되잖아. 전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전이라는 건 단위 양전하가 가지는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예요. 어디서? 전기장 내에서. 무슨 얘기냐면 이런 형태의 전기장이 있는데 전기장에서 뭐가 있느냐? 이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생기잖아. 근데 이 위치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를 봤더니 QED야. 이 전하량을 가지면 이만큼 에너지 가질 건데 내가 요 더 큰 전하량을 가져와요. 그럼 얘 포텐셜 에너지가 뭐가 할까? 더 커지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저 위는 이 전기장 세기가 얼만데? 라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전기장 세기를 힘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얘가 가진 에너지로 표현해보자 라는 거야. 그 전기장이 가진 에너지로. 얘도 지금 중력이 가진 에너지가 이만큼이구나 그래서 중력과 속도 G로 표현하기도 하잖아. 이런 것처럼 얘가 가지는 전기장이 가진 에너지로 표현해보자 라는 거지. 그래서 뭐냐면 그거를 전위라 그래요.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를 구하는데 이 전기장의 세기를 에너지로 표현해보자 라는 게 전입니다. 그래서 전위는 뭐냐면 이 에너지를 뭐로 나눠주면 돼? 단위 양전하로 나눠주면 돼요. 왜냐? 지금 본 것처럼 얘도 질량이 크면 클수록 에너지가 더 많이 가지잖아. 그러면 이 중력장의 세기가 얼마인지 판단하는데 질량이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지. 그게 싫은 거야. 얘도 양전하가 크냐 작으냐 이런 형태로 그거에 따라 에너지가 변하잖아. 그게 아니라 얘 고유한 값을 알고 싶다. 그래서 그거를 고유한 값을
네, 전위로 표현하기 위해서 양전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어떤 양전을 넣느냐. 그래서 뭐냐면 이 에너지를 나누는데 에너지가 얼마만큼 에너지를 가진다고? 전기장에서 QED만큼 가진다고. 그리고 Q로 나눠주니까 뭐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얘가 ED가 됩니다. ED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 이 전기장을 표현한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지. 전기장의 정의는 힘을 Q로 나눠주는 거예요. 양전으로. 이게 전기장의 정의인데 이 전기장을 힘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뭐로 표현하느냐? 전이차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기장이 균일할 때는 전이차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이런 공식으로. 전기장 세기가 존재하는데 일정한 거리가 생기면 걔네들의 위치에 따른 뭐가 생긴다? 포텐셜 에너지가 생기는 거구나. 우리가 물체도 여기 있던 걸 선반 위로 올려. 그러면 얘에 따라 에너지가 생기는 것처럼 전기장이 있을 때 이런 형태의 거리를 주면 뭐가 생긴다? 에너지가 생기구나 라는 걸 알고 싶었던 거지.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그게 전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 전이라는 거 우리가 여기랑 여기 사이 여기를 기준점으로 보면 이만큼이 전인데 이 D를 가지니까 우리가 여기를 기준 삼으면 이만큼이 전이잖아. 그러니까 기준점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이지. 그래서 우리가 얘를 뭐로 표현하느냐? 어떤 위치에 에너지 가지고 있는지 어떤 파트션 에너지 가지고 있는지 그런 두 지점 사이에 전이차를 보자. 그게 전압입니다. 전압까지 가는데 너무 오래 걸렸지. 여러분들 그래서 배터리를 보면 여러분 건전지를 보면 이런 형태의 이렇게 건전지를 보면 1.5V라고 나와 있잖아. 얘가 전이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 플러스가 가지는 전기장이 있을 거고 이 마이너스가 가지는 전기장이 있을 건데 그러면 이 플러스 가진 전기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 얘가 얼마나 세기를 가지고 있는지 에너지로 표현 가능할 거고 얘가 가지는 전기장도 에너지로 표현이 가능할 건데 둘의 에너지 사이의 차이가 얼마냐? 걔가 1.5라는 얘기예요. 이게 전압이라는 뜻입니다. 네, 그럼 됐어요. 우리는 전류는 뭐였다? 전하의 흐름. 전이차는 이렇게 전기장의 에너지, 가지는 에너지. 근데 그럼 이제 마지막 전기 저항입니다. 전기 저항. 저항은요, 방해하는 흐름이에요. 방해하는 흐름. 말 그대로 전기가 흐르는 걸 방해하는 건데 이때 이 저항은요. 전류랑 전압 왔을 때 전압을 높이면 전류도 계속 증가해요. 일정한 게. 그거를 뭐라 그래? 우리 중학교 때 오메 법칙이라고 그랬어요. 오메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전압을 높일 때 전류가 증가하는데 이 저항이 뭐냐에 따라 이렇게 높아지기도 이렇게 높아지기도 한다고. 그때 이 저항을 R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이때 나오는 오메 법칙은 뭐냐? V는 IR이라는 공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냐면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만큼. 네. 그러면 당연히 전류는요. 죄송해요. R을 녹여서 R분의 V라고 적으면 됩니다. 그럼 저항은 여기서 어렵지 않잖아. I 넘기면 되겠지. I분의 V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솔직히 그냥 이런 뭐만 기억해도 돼요. 얘만 기억해도 될 것 같은데 나머지는 돌아가면서 쓰시면 되죠. 네, 그래서 여기에 이 나오는 R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데 이 R을 전기 저항이라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얘는 전기 저항, 조사의 전류 흐름은 뭐냐면 방해하는 정도예요. 무슨 얘기냐? 전자가 결국은 움직여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그 전자들도 만나는 것마다 흐름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고무를 연결하면 고무는 전자가 안을 움직이기 싫어해. 그러니까 그러면 저항이 되게 높은 거예요. 전류가 안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금속판, 뭐 구리선 이런 거 이용하면 전자가 움직이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전자들 너무 많고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그래서 뭐냐면 그런 것들은 저항이 되게 낮아요. 그래서 방해는 정도가 낮기 때문에 전류가 많이 흐릅니다. 그래서 저항이 낮아요. 근데 이런 전기 저항은 뭐냐면 얘는 생각하면 돼. 내가 전자가 지나갈 거야. 터널이 길면 길수록 짜증나겠지.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물체의 길이에 비례합니다. 어떻게 짜증나는지 생각하면 돼, 전기 저항. 근데 이 단면적에는 반비례해요. 무슨 얘기냐면 왜 그러느냐? 생각해봐. 내가 전자 지나갈 건데 통로가 이렇게 1차선 가다가 이렇게 3차선으로 늘었어. 그러면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움직이기 더 편해지는구나 라고 해서 그러면 방해하는 힘이 약해졌구나. 그러니까 저항이 줄어들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저항을 뭐라고 쓰기도 하느냐? 저항을
네, 단면적에는 반비례하고 길이에는 비례한다라고 하는데 얘가 일정한 비율로 비례합니다. 얘에서 이 로우라고 있는데 얘를 비정이라 그래요. 얘는 물질의 고유한 값이야. 말 그대로 뭐냐면 같은 길이, 같은 면적이더라도 고무는 전기가 안 통하고 그렇게 구리선을 만들면 전기가 엄청 잘 통한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 둘은 단면적도 같고 길이도 같아. 근데 왜 다르냐? 뭐냐? 이 비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의 고유한 값으로 뭐냐면 네, 전기가 얼마나 막아내느냐를 이야기하는 게 비정입니다. 그래서 비정이 높으면 높을수록 뭐예요? 당연히 전기가 안 흐르겠지. 저항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고무 같은 게 비정이 엄청 큰 물질입니다. 물질마다 고유한 값이에요. 네, 다음 프린트 20번 프린터로 합시다.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 이건 실험도 했었죠. 저항을 직렬 연결할 때와 병렬 연결할 때 여러분 봤었는데 뭐냐면 직렬 연결할 때 중학교 때를 떠올리면 그리고 실험을 떠올리면 직렬 연결할 때는 뭐냐면 이거를 설명하기 전에 이것부터 보자. 그래. 여러분들이 전압과 전류와 저항을 많이 복잡해 하는데 저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전류는요. 물줄기가 있으면 물이 움직이는 물줄기의 흐름이래요. 또는 속도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전압은 어떤 형태에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가 펌프야. 물을 더 높이로 올려주는 말 그대로 그냥 배터리나 이런 형태의 역할을 하는 그냥 물높이예요. 물높이 이야기. 예를 들어서 저항을 만나면 뭐 떨어지고 이러니까. 그래서 뭐냐면 저항은 뭐를 이야기하냐면 약간은 선생님은 약간 폭포를 가지는 약간 물을 방해하는 정도지. 방해하는 정도. 꼬부라진 길이라든가. 네,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 비율을 보통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저항을 직렬 연결했다라고 칩시다. 이런 형태로 저항을 두 개를 연결하면 뭐냐면 얘네들의 일단 중요한 건 직렬에서의 특징은 길이 하나다예요. 이런 형태로 전압을 만나면 물높이가 올라가는데 그러면 높이가 높으니까 낮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야. 근데 직렬 연결은 길이 하나인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물이 이물 밀어내고 이물이 이물 밀어내고 이물이 이물 밀어내니까 저항을 지나갈 때도 속도가 계속 일정해요. 그러면 전류의 세기가 일정합니다. R1에 흐르는 전류나 R2에 흐르는 전류나 아니면 세 개가 있으면 걔도 똑같이 뭐랑 전체 전류랑 같아요. 전류는. 근데 뭐냐면 전압은요 달라요. 왜냐면 전압은 이때 저항들에 걸리는 전압을 보면 되는데 지금 얘가 펌프로 올려놔요. 그러면 저항은 올려놓은 높이를 내리는 거야. 폭포야 폭포.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6m가 올라가면 여기서 조금 내려가. 뭐 2m. 여기서는 그럼 당연히 몇 미터가 내려가는 거야. 여기서는 4m가 내려가는 거지. 그러면 총 6m가 내려가서 다시 해봐야 0m 오니까. 그래서 뭐냐면 전압의 크기는 각각의 합이랑 전체 전압이랑 뭐하냐? 같습니다. 그랬을 때 이 저항은 그러면 저항들의 연결은 어떻게 되느냐? 얘네 저항들의 연결은 이렇게 됩니다. 두 개를 활용할 건데 우리 V는 IR이라는 뭐냐? V는 IR이라는 그거 오메 법칙 이용할 거예요. 증명까지 마저 해주면 네 V는 IR이야. 여기 될까요? 그럼 R은요? I분의 V지. 그래서 얘를 집어넣는 거야. 아하, I 토탈분의 V 토탈. 근데 V 토탈은 각각의 합이랑 같아. 그 다음 얘를 나누는 거지. 그러면 I분의 V1 더하기 I분의 V2인데 전체 전류나 가까이 흐르는 전류나 뭐하다고요? 같다고요. 그렇게 되면 I1분의 V1은 뭐야? I분의 V가 저항이라면 그래서 얘가 R1의 값을 이야기하는 거고 R2 값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결론 자체는 이거지. 아하, 전체 저항, 합성 저항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저항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하면 뭐가 만들어진다? 각각의 실이 안 불렀어요. 네. 저항의 두 개 합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세 개면 더 더하가면 돼요. 그래서 뭐냐면 전체적 각 저항이 합이랑 같은데 그래서 저항은 연결할 때마다 뭐예요? 저항값이 늘어납니다. 연결한 게 늘어나죠. 근데 보통은 병렬로 여러분 연결을 많이 합니다. 병렬로. 여러분 쓰는 콘센트는 다 병렬이에요. 안 그러면 전기 못 쓰거든.
병렬로 연결하는데 그럼 병렬일 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6m로 물을 높여요. 근데 이제 길이 두 개로 물줄기가 두 개로 가는 거야. 아하. 그래서 전류의 세기는 각각의 흐르는 물을 다 합쳐야 전체 전류가 돼요. 왜? 물줄이 흘러서 다시 합쳐질 거잖아. 이렇게. 근데 물 높이를 보면 병렬에서는 뭐가 일정하냐? 병렬에서는요. 얘네들은 각각이 폭포예요. 무슨 얘기냐? 이 6m가 있으면 여기를 물줄기도 여기서 6m에 흐른단 말이야? 얘도 0m로 가야 되고 6m 있던 게 어디로 가야 돼? 0m로 가야 돼. 그래야 여기 0m에서 만날 거 아니야. 그래서 뭐냐면 전압의 크기는 각각 같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얘는 전압이 일정해요. 그럼 그때 저항 어떻게 구하느냐? 얘랑은 약간 다릅니다. 앞에 거는 I분의 V를 하면 쉽게 나왔잖아. 근데 뭐냐면 얘는 오히려 V가 서로 같기 때문에 V를 밑으로 가야 돼서 이런 형태 계산해요. 얘를 요렇게 역수를 취한 다음에 계산하셔야 합성적으로 계산하기 편합니다. 그럼 I는 I1 더하기 I2인데 V는 그대로. 그러면 이렇게 나누면 V분의 I1은 R1분의 1이죠. V분의 R2는 R2분의 1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전체 저항 각 전압의 역수들의 합으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역수들의 합이라는 게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이렇게 역수들을 더해가면 뭐 하느냐? 저항이 줄어들어요. 궁금하신 사람은 여러분들 요거 한번 해봐요. 이거 저항 구하면 얘는 2옴이랑 같은 형태의 저항이 만들어집니다. 저항 역수의 합이랑 같아요. 네,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이 전기의 저항과 직렬 이렇게 많이 활용했는데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면 당연히 불이 나오기도 하고 뭐 고기를 구울 때도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많이 해요. 인덕션 같은 걸로. 그래서 뭐냐면 그럴 때 사용하는 게 전기 에너지예요. 그래서 뭐냐면 전류가 흐를 때 거기에 에너지가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게 전기 에너지인데 전기 에너지를 그러면 어떻게 계산하느냐? 전기 에너지는요. 우리가 VIT로 계산합니다. 전압 곱하기 전류. 그게 얼마나 몇 볼트에 걸렸느냐? 아니면 몇 암페어에 걸렸느냐?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 충전기 보면 충전기에 핸드폰 충전기가 보통 5V, 2A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얘는 5V 폭포로 2A 속도로 전자가 충전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라고 에너지가. 근데 이렇게 VIT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오음의 법칙을 사용하면 또 이렇게 쓸 수 있지. V에다가 IR을 집어넣어요. 그럼 I제곱 RT가 됩니다. 얘는 언제 많이 활용하느냐? 직렬에서 활용하면 좋아요. 왜냐? 직렬일 때는 뭐가 일정하니까 전류가 일정하니까 우리 뭐만 비교하면 돼? 저항만 비교하면 되잖아. 근데 요 I를 없앨 때는 그러면 당연히 뭐를 쓰면 돼? V는 IR이니까 I는 R분의 V잖아요. 얘를 집어넣으면 R분의 V 제곱 T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네, 이때는 언제 활용하면 좋을까? 이때는 병렬일 때 활용하면 조금 더 편합니다. 병렬일 때 활용하면. 근데 여러분들 이 전기 에너지는 우리는 얼마만큼 사용했냐 그러니까 시간. 말 그대로 너네 에어컨도 1초만 틀고 끌 거야. 그럼 에너지 많이 사용 안 해요. 드라이기도 껐다가 바로 켤 거야. 켰다가 바로 끌 거야. 그럼 에너지 많이 사용 안 해. 근데 우리는 각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곱했는데 이제 뭐가 궁금한 거냐? 각각의 에너지를 얼마나 사용하지 물품마다? 그걸 궁금한 거야. 그래서 그때 쓰는 게 소비 전력이라는 개념이에요. 여러분들이 보통 많이 보게 되는 소비 전력입니다. 얘는 이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 보통 또는 이 에너지를 뭐 하느냐? 시간 단위 시간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시간을 빼버리자. 그냥 1초에 얼마 쓰는지만 보자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그때는 VI 이렇게 아니면 또는 I제곱R 이렇게 R분의 V제곱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소비 전력을 우리가 만들었는데 와트라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와트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일은 당연히 단위가 쓰고서 단위는 얼마일까요? 단위는 줄입니다. 줄. 왜? 에너지니까. 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전기를 사용하면 열량계 에너지가 오르는데 병렬 연결일 때는 뭐가 일정해? 전류가 일정해요. 그럼 여기 걸리는 전압을 우리가 V라고 두면 여기 걸린 전압은 저항이 2배 됐잖아. 그러니까 V는 여기는 IR이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I 곱하기 2R이죠. 그래서 얘는 2V입니다. 2V. 얘는 3V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때 뭐냐면 저항 R은요. 온도가 T가 변하고 2R일 때 2T가 변하고 3R일 때 3T가 변해요. 왜 그러느냐? 에너지라는 건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이거든. 근데 전류는 직렬에선 다 일정하잖아. 그럼 당연히 전압에 따라 뭐가 변해? 에너지가 변하기 때문에 그래. 아하, 에너지가 변하니까 그거에 따라 온도가 변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 보자. 오른쪽은 지금 병렬 연결을 했대요. 그럴 때 물의 온도를 비교해보자라는 거지. 온도는 체크는 해놨어요. 그러면 우린 전류만 체크하면 돼요. 병렬일 때는 뭐가 일정하다? 전압이 일정하다. 똑같은 전압이 걸린다. 근데 얘네들의 R이냐, 2R이냐, 3R이냐 말 그대로 방해하는 정도에 따라서 전류가 다르게 흘러요. 이때 흐르는 전류는 I는 R분의 V니까 이렇게 I라고 이야기했어.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 2R에 흐르는 전류는 2R분의 V일 거잖아? 얘 뭐가 돼? 반이 돼야 되지? 그래서 2분의 1 I예요. 그럼 3R일 때는 뭐야? 3분의 1 I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하, 우리 에너지라는 건 VIT. 근데 I 제곱 RT 또는 R분의 V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전압이 일정하다. 병렬 때 이거 사용하라 그랬잖아. 그러면 온도 변화, 에너지, 온도 변화와 저항과는 서로 뭐야? 반비례 관계야. 그래서 저항이 커지면 커질수록 온도 변화는 뭐해? 더 줄어들어요. 이런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거 좀 볼게요. 이제 온도 변화가 직렬일 때는 전압에 비례하는지 전류에 비례하는지 볼 거예요. 보면 얘는 가에서는 저항 원리 전압 V일 때 2R 이렇게 전압 정리했어요. 전류의 세기가 일정할 때 직렬 연결할 때죠. 직렬 연결. 전기 에너지는 전압과 무슨 관계가 있어? 전압과 뭐예요? 비례합니다. 그러면 나도 봅시다. 아래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I고 뭐냐면 2R 이렇게 전류의 세기 표에 정리할 건데 전압이 일정할 때 아하 얘는 전류가 일정하니까 직렬인데 전압이 일정하다는 건 병렬보라는 얘기잖아. 전압이 일정할 때 온도 변화는 전류랑 관계는 있어요? 전압이랑 관련이 있어? 얘는 전류랑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때도 비례한다 해요. 네, 각각의 어떻게 해서 전기 에너지가 그렇게 생기는지 이야기하면 됩니다. 온도 변화랑은 우리 열의 일당량에서도 했었죠? 에너지와 열. 에너지 하면 우리가 에너지가 열로 변환돼서 생긴다라고 볼 수도 있죠. 네, 그러면 이제 해보기 두 번째 봅시다. 6V라는 전압을 걸고서 15옴, 25옴 이렇게 가는 직렬 연결, 15, 25 얘는 병렬 연결했을 거예요. 그때 소비되는 뭐로 보냐? 전기 에너지를 봐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에너지를 계산하려면 이렇게 계산해야지. 6V가 흘러요. 근데 직렬일 때는 뭐가 일정해? 전류가 일정해. 그래서 뭐를 구해야 돼? 전류를 구해야 돼요. 왜? 전압은 나눠지기 때문이지. 그래서 전류를 구하려면 당연히 뭐를 구해야 돼? 저항부터 구해야 돼요. 근데 이 저항은 6V가 걸려. 얘를 하나 합쳐보자. 그러면 전체 저항은 어떻게 만들어져요? 15옴 있고 직렬이니까 그냥 더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35옴입니다. 그럼 이때 흐르는 전류는요. 옴의 법칙에 의해서 뭐야? R분의 V니까 30옴 중에 6V가 흘러요. 그럼 얘는 5분의 1이니까 0.2A의 전류가 여기 흐르고 있다고요. 그러면 10옴에서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를 계산하래요. 여러분 뭐 여기서 바로 할 수도 있어요. 뭐냐? 에너지는 I제곱 RT 쓰셔도 돼요. 전류 구했으니까. 저번에 선생님 수업했던 거 좀 다르게 해볼까요? 그러면 얘는 네 I제곱 RT로 합시다. 그러면 전류는 0.2A. 그러니까 여기는 0.2의 제곱 저항 시간 몇 초? 살짝 10초. 그러니까 이때 소비되는 에너지는 0.04니까 얘는 4줄입니다. 그럼 25옴에서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는 0.2의 제곱 전류의 제곱
저항, 그 다음에 시간. 그래서 얘는 뭐냐? 8줄입니다. 그럼 당연히 전체에서 소비되는 전기에너지는 뭐야? 4줄 더하기 8줄에서 우리는 실제로는 12줄밖에 사용 못하고 있어요. 12줄밖에 사용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당연히 밑에서 더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병렬이에요. 직렬일 때는 i제곱 rt를 사용하면 좀 편하다고 했는데 병렬일 때는 뭐를 쓰면 편하다고 그랬어? 얘는 r분의 v제곱 t를 쓰면 조금 더 편해요. 왜냐면 병렬은 전압이 걸리면 각각에 걸리는 전압들이 다 뭐로 일정하니까 6볼트로 일정하니까 이렇게. 그래서 계산하기도 편합니다. 시범에서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 10분의 6의 제곱 곱하기 10초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몇 줄이에요? 36줄 이렇게 나와요. 또 두 번째는 20분의 전압 6의 제곱 곱하기 10초 그래서 얘는 18줄 나와요. 아하 이렇게 직렬 연결하면 12줄밖에 못 썼지만 병렬 연결하면 진짜 몇 줄에 사용할 수 있어? 36 더하기 18줄에서 54줄이나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래서 병렬로 연결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면 같은 시간 동안의 전기 에너지는요. 근데 잘 보면 전기 에너지는 뭐에 비례하느냐? 직렬에서는 네 같은 시간 동안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지. 직렬에서는 전류는 같잖아. 얘 권리는 뭐냐? 전압에 비례합니다. 어떻게 전압에 비례하느냐? 이렇게 보면 되지. 0.2A가 흘러요. 그럼 얘에 걸리는 전압은 0.2 곱하기 15 해서 2V가 걸리고 얘에 걸린 전압은 0.2A가 25 흘러서 4V가 걸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에너지가 25에서 2배 여기서도 2배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럼 병렬연결에서는 뭐에 비례할까? 전류에 비례합니다. 전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 뒷장 문제 봅시다. 네, 1번 볼게요. 이런 것들은 풀어보고 들으세요. 웬만해서 여러분들 쉬었다가 이 X축이 고정되어 있는 두 점자로 만드는 전기장을 나는 두 도체판 사이에 전기장 만드는데 도체판에서 만드는 전기장은요 대부분이 균일한 전기장이 흘러요. 이렇게 일정하게. 네, 그래서 보면 P점과 Q점도 전기장 내 고정된 그냥 일정한 점이래요. 그래서 봅시다. 우리 이거는 2- 전기장 맨 처음에 전기장과 전기력선 복수 문제지. 가에서 전하량의 크기 얘와 얘 볼 건데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크냐라고 보았어. 그거 봤더니 마이너스에서 몇 개가 들어가? 6개가 들어가. 전기력선을 개수로 따지면 되잖아. 근데 플러스는 6개로 나가기도 하는데 몇 개가 더 나가? 6개가 무한대로 뻗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12개가 나가고 얘는 6개예요. 그러니까 전하량의 크기는 당연히 누가 더 커? 플러스가 큽니다. 몇 배 정도? 2배 정도가 커요. 약 2배 정도. 그래서 맞습니다. 기억은. 그 다음에 P점에 놓인 마이너스 전하에는 전기가 작용하지 않느냐? 얘는 뭐냐면 여기다 마이너스를 두면 전기력선이 없잖아. 그럼 전기가 작용하지 않느냐? 아니에요. 전기력선은 우리가 얘의 전하량의 크기를 비교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 선을 다 그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일정한 비율로 이렇게 그려놓는데 마이너스 점전화가 되면 이 공간은 당연히 전기장이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력이 작용하지 않는 게 아니죠. 어디로 끌려요? 플러스 쪽으로 끌리는 전기장을 받고 있어요. 전기력을 받게 됩니다. 전기장은 나가는 방향이지만. 그러면 Q점에 놓인 플러스 전하는 여기에 플러스 전하를 두면 당연히 얘는 어디로 움직여? 아래로 움직일 거예요. 마이너스 도체판을 향해서. 도달할 때까지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느냐? 그럴 것 같아. 전기장이 일정하니까. 아니에요. 전기장이 일정하다라는 건 뭐가 일정하다는 소리냐? 전기력이 일정하다는 소리예요. 왜냐? 전기장은 뭐니까? Q분의 F니까. 이제 조금씩 공식이 들어오지 않아요? 전기장과 전기력. 그러니까 전기력이 일정하니까 당연히 뭐예요? 뭐가 일정해? 가속도가 일정하겠죠? 그래서 도달 등속 직선 운동이 아니라 오히려 등가속 직선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기억이에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좀 가져왔던 문제인데 얘네들은 뭐냐면 전기력과 중력을 같이 생각할 수 있느냐 여러 임의 알점을 계산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금속판에서 만들어진 세기가 2인 전기장에 M이 있대. 중력이 작용하구나 이겁니다. 연기될 시간에 매달려 정지했는데 얘가 몇 도다? 45도다라는 겁니다. 실의 연습방에 이런 거하면 45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당연히 여기 있는데 우리가 여기 있던 게 얘가 이렇게 올라간 거란 말이야.
왜 일로 갔을까? 플러스 쪽으로 끌렸어. 당연히 얘는 플러스라는 소리야, 마이너스라는 소리야? 마이너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운전합니다, 운전아. 왜 계속 여기다 1을 쓰게 되지? 죄송해요. 카톡 꺼야 되겠다. 네, 운전합니다, 운전아. 그럼 도체에 작용하는 전기력 크기는 루트 EMG냐라는 건데 얘는 그래서 우리는 벡터의 합 1의 고사 때 했던 네, 힘의 합성을 가야 돼요. 지금 보면 얘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일단 첫 번째 어디로 작용하느냐? 중력이 작용해요. 근데 얘가 올라왔다는 얘기는 당연히 전기력이 어디로 작용한다는 소리냐? 전기력이 이런 쪽으로 작용한다는 소리예요. 전기력 2라고 쓸게요. 근데 그러면 얘네들이 이쪽으로 끌려야 되는데 이쪽으로 끌려야 되는데 안 끌리는 이유는 뭐야? 실이 걸려 있으니까 당연히 뭐가 작용하기 때문이야? 장력이 작용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얘가 매달려 정지에 있어요. 계속 정지에 있다라는 건 뭐냐? 얘 R점이 0이라는 거거든. 그럼 얘가 어떤 형태였기 때문이냐? 이런 형태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형태였기 때문에. 어떤 형태냐? 장력이 있으면 전기력이 이런 형태로 채워지고요. 중력이 이런 형태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하 처음 시작했는데 갔다 왔더니 원래 자리로 돌아와. 그래서 힘을 합성했더니 0이 됐구나 이 얘기인 거다. 그래서 각도는 또 몇 도야? 여기가 45도 이렇게 되는 거. 그럼 당연히 전기력의 크기는 mg랑 뭐 해야 돼? 같아야 돼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오히려 장력이 뭐여야 돼? 루트 2mg여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보면 우리가 여기까지 틀렸으니까 당연히 디귿이 맞는 건 알겠는데 디귿이 왜 맞냐라는 거지. 도체구에 대전된 전환의 크기를 물어봤어. 근데 뭐냐면 여러분들 전기력을 물어보고 전기장이 나오고 전하량이 나와. 아하 그러면 떠올라야지. 아하 전기장의 정의가 뭐더라? Q분의 F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이 전기력의 크기가 mg랑 같은데 전기력의 크기는 뭐라고 쓸 수 있다? Q이라고 쓸 수 있다. 그러니까 전기장의 세기는 전하량의 세기는 전기장 넘어가서 2분의 mg 이렇게 맞아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3번은 이제 전기장과 전결선 넘어서 정전기 유도와 유전부 현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실제 실험도 했던 거잖아. 그래서 뭐냐면 얘가 마이너스 대전체를 금속판에 가까이 가져가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는 뭐가 되고 플러스가 가까운 쪽은 반대, 먼 쪽은 같은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고요. 그래서 가에서 금속하면 플러스 전화로 박은 마이너스 전화로 대전되어 있다. 맞습니다. 근데 내가 손가락을 갖다 댄다라는 거 여기에 이 마이너스들이 원래 도망갈 곳이 없어서 모여있던 건데 얘네들이 뭐야? 도망갈 길이 생긴 거야. 오케이 탈출 이러면서 뭐가 움직여? 전자들이 이렇게 움직이죠. 그래서 플러스 전화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뭐가 움직여요? 전자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전자 또는 마이너스 전화들이. 그래서 니는 틀렸습니다. 그러면 이 마이너스 전자들이 지나가고 나면 얘네들이 오므라드는데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중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플러스가 되는 건 아니야. 마이너스가 사라지면서 풀마가 짝을 잘 이루고 있는 형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얘네들 오므라드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동시에 떼면 얘네들은 이미 그래도 플러스 계속 돼 있단 말이에요. 누구 때문에? 대전체 때문에. 근데 둘 다 떼버리면 여기에 이 플러스가 있고 여기에는 상대적으로 중성이야. 그러면 이 마이너스들이 뭐야? 상대적으로 올라가요. 조금씩. 그러면서 여기에 플러스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마이너스가 생기고 여기들에도 아까 딱 짝짝이 맞았잖아. 그 짝이 안 맞게 되는 거지. 이런 형태로. 그래서 뭐냐? 상대적으로 플러스를 띄고 이때도 상대적으로 다 플러스를 띄게 됩니다. 그래서 다에서 금속 박은 플러스랑 대전돼 있다가 맞아요. 그래서 벌어진 거거든. 그리고 네, 그러면 이제 정전 유도 현상을 검정기로도 봤다면 이렇게 유전무분 현상과 같이 해서 보자라는 거야. 지금 A와 B는 각각 도체와 절연체 중 하나예요. 도체는 정전 유도 현상을 일으키고 절연체, 부도체는 뭐를 일으켜? 유전무 현상을 일으키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자유롭게 돼 있네? 구속 안 돼 있네? 얘가 도체인 거죠. B는 구속은 돼 있잖아. 플러스 마이너스는 띄지만. 그러면 얘네들을 뭐라고 둔다고? 얘를 절연체라고 둔다고. 근데 내가 대전된 막대를 가져가 됐더니 이 마이너스들이 이쪽으로 쏠리고
얘네들 여기서 마이너스 없어진단 말이야. 아하, 그러면 뭐야? 마이너스가 움직이는 이유는 뭐야? 얘가 뭐기 때문에? 마이너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뭐냐? 기억 A는 도체이다, 맞죠? 나에서 막대는 양전으로 대전돼 있다가 아니지, 마이너스가 도망가라고 보니까 음전화로 대전돼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보면 얘가 마이너스 1로 가면 얘도 신기해지는 건데, 뭐냐면 왼쪽에 원래는 아무것도 중성이었는데 얘가 바라볼 때 이제 얘네들이 뭐를 띄어? 마이너스 뛰는 거야. 그럼 얘가 말 그대로 마이너스로 대전된 거지. 아하, 그럼 얘네들이 자리를 재배열하면서 뭐야? 마이너스 보러 가자 이러면서 이쪽으로 가는 거지. 그러면 얘가 상대적으로 뭐가 돼? 이쪽이 플러스 전화, 이쪽이 상대적으로 여기 중성 띄니까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전화 이렇게 뛴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그러면 얘네들끼리는 뭐예요? 풀마니까 뭐예요? 서로 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한다가 맞죠? 그래서 얘는 기억 디귿입니다. 네, 그럼 정전기 유도 현상 끝났고 이제 우리 전기 에너지 한번 보자라는 겁니다. 정의 연결과 전기 에너지. 네, 지금 보면 열량계에 물을 넣고 100초 동안 끓여요. 그러면 물을 넣고 100초 동안 전류를 흐르게 하면 이 전류가 전기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야. 이 전기 에너지가 뭐로 가느냐? 물을 지나가서 이 저항에서 뭐가 발생해? 열이 발생해요. 아하, 그럼 전기 에너지가 뭐로 가는 거야? 열 에너지로 간다라는 거지. 에너지 변화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가 열량 공식 Q는 CM 델타 T를 활용하시면 이거 외우셔야 돼요. CM 델타 T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외워야 돼. 얘를 활용하시면 뭐를 구할 수 있느냐? 온도 변화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보자. 물이 얻은 열량은 얼마냐? 물이 얻은 열량을 구하래요. 열량을 구하라는 건 Q를 구하라는 얘기고, Q를 구하는 건 CM 델타 T. 이건 상식이에요. 뭐냐?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그래서 뭐냐면 비열은 문제에 나와 있어. 1칼로리 그램 퍼 도씨 이렇게. 그 다음에 물의 질량 여기 주네요. 200g. 킬로그램 안 바꿔서 왜 그러냐? 얘가 그램이어서 앞에 있는 게. 그 다음에 온도 변화 얼마나 갔지? 온도 변화 1도 이렇게 갔대요. 그러면 그램 없어지고 도시 없어지고 계산하면 1, 201이니까 얘는 200 단위는 칼로리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맞아 틀려? 틀려요. 그러면 얘는 이제 소비한 전기 에너지 구하래요. 소비한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 공식을 떠올려야지. 전기 에너지는요, W는 VIT, I제곱 RT, R분의 V제곱 T. 근데 얘는 뭐 하나밖에 없네. 그러니까 그냥 이거 쓰면 되지. 그래서 뭐냐? 전압 6V로 일정하게 전류를 1.4A씩 흘렸대요. 시간은 몇 초 동안? 100초 동안. 그러니까 6 곱하기 1.4 하면 8.4고요. 8.4에다 100을 곱하면 뭐예요? 840 에너지니까 줄. 단위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러면 1줄의 전기 에너지는 4.2 칼로리 열량가 아니야? 무슨 얘기냐? 내가 전기를 이렇게 에너지를 썼는데 그때 온도 변화가 만들어졌잖아. 그러면 이 에너지가 이런 열량으로 변했으니까 그 비율이 얼마냐? 열의 일당량을 물어보는 문제인 거야. W는 무슨 문제? JQ를 물어보는 문제지. 근데 이 J라는 건 손실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줄이 실험한 데이터는 같다고요. J는 뭐야? Q분의 W잖아. 그래서 뭐냐? 4.2 줄 퍼 칼로리예요. 그러니까 뭐냐? 1줄이 4.2줄이 몇 만큼? 1칼로리만큼. 아니면 1칼로리의 열량이 4.2줄만큼의 일을 한다는 소리죠. 그러면 1줄의 전기는 4.2 칼로리 열량과 같다. 맞아 틀려요? 틀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거지. 200칼로리가 우리가 840줄에 일을 했더니 200칼로리가 생겼다. 걔의 비율이 얼마냐라는 거지. 비율은 나누면 되잖아. 200분의 840. 그래서 4.2 줄 퍼 칼로리. 줄의 실험이랑 같은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네, 마지막 저항 연결.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네. 전압이 일정한 전원을 연결해서 같은 저항을 연결했대요. R이라고 둘까요? 연결했는데 옳은 거 찾아라라는 겁니다. 일단 첫 번째 스위치를 열었어요. 스위치를 열었다라는 건 뭐냐면 전류를 잘 봐. 너가 전자야? 그럼 얘가 움직이는데 스위치가 열렸어. 일로 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겠어? 일로만 갑니다. 그래서 뭐냐? 스위치를 열었을 때를 우리가 개형을 다시 그릴 필요가 있는데 이런 형태로 A, B,
건전지 이런 형태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A와 B가 같은 저항이라며. 근데 전류도 같은 전류가 흐를 거잖아. 직렬이니까. 그러면 얘에 걸린 전압도 V는 IR. V는 IR. 그러니까 전압이 뭐예요? 같습니다. 왜? 저항이 같기 때문에. 근데 스위치를 닫았을 때 보자. 스위치를 닫았을 때라는 건 우리가 전자가 얘도 흐를 수 있고 얘도 흐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져요. A, B, C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는 좀 복잡하게 되는데 얘는 지금 저항이 R이고 저항이 R이에요. 그럼 우리가 얘네들을 합성 저항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란 말이야. 왜? 저항을 병렬 연결하면 전체 저항은 어떻게 만들어지니까? 역수들 합으로 만들어지니까. 그럼 얘는 R분의 2고 그러니까 R2분의 1은요. R2는 전체 합성 저항은 2분의 R 된다고. 그러면 얘가 어떤 형태로 변형시킬 수 있다? R 2분의 R 이런 형태로 변결될 수도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에 전압이 걸리는 전압과 전류는 두 개는 같이 전류를 흐르잖아 일정하게. 그러면 얘에 걸리는 전압은 V는 IR만큼 걸릴 거고 A에 걸린 전압은 이쪽에 걸린 VB, VC 어차피 같잖아. 왜? 병렬이니까 전압이 똑같이 걸릴 거 아니야. 근데 이때는 그러면 당연히 뭐냐? 얼마만큼 걸리냐면 전류 곱하기 2분의 1만큼 걸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A에 걸린 전압이 C에 걸린 전압의 몇 배다? 2배다가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A의 소비 전력을 물어봐요. A의 소비 전력. 근데 소비 전력 물어본다는 건 우리가 W, 소비 전력 P죠. VI 또는 I제곱R 또는 R분의 V제곱 이걸 물어보는 건데 여기서 지금 보면 이 저항은 같다며. 그러니까 저항을 활용해야지. 그러고 나서 우리는 뭐를 볼 거냐면 이제 각각에 걸리는 전압을 비교할 거예요. 전압 비교해 볼까요? 이번에는. 네. 얘는 지금 보면 이 전압을 내가 6V라고 가정할게요. 6V라고. 그럼 가정하면 열었을 때는 몇 볼트씩 가져가니? 반반 가져가니까 3V씩 가져가겠네. 근데 얘를 6V라고 칩시다. 그럼 얘는요. 이 저항이 더 크니까 몇 볼트를 가져가? 4V를 가져갈 거고 얘가 2배라면 얘는 몇 볼트? 2V 가져갈 거예요. 그러면 A에 걸린 전압은 열었을 때가 많아요? 닫았을 때가 많아요? 닫았을 때가 많죠. 그러니까 닫았을 때가 V가 높으니까 소비 전력은 닫았을 때가 열었을 때가 닫았을 때보다 큰 게 아니라 오히려 닫았을 때가 열었을 때보다 크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 두 개는 선생님이 학교에서 찍을게요.